올해 봄 한 유도대회 경기장에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상대와 치열하게 힘을 겨루며 경기를 펼치는 모습입니다. 그런데 대회까지 출전했던 이 중학생이 유도 기술을 이용해 학교 폭력을 저질러서 경기도 광주의 한 중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. 특히 폭행 방식이 엽기적이어서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.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 사건 어제 오늘 뉴스로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. 저희가 이 피해 학생들 부모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. 학폭 사건입니다. 가해자는 앞서 보셨던 영상에서 봤던 그 중학생 1명, 피해자는 무려 7명. 교수님. 네, 경기도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학교 폭력 사건인데요. 지금 이 학생이 6월 말에 학교 폭력을 신고를 했어요. 그리고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계속 폭력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때 이제 목격자 진술이 필요해서 다른 학생들한테도 다 물어봤거든요. 그랬더니 우리도 저 사람 저애 당했어요. 나도 당했어요. 나도 당했어요. 이러면서 7명으로 피해자가 는 거예요. 6명은 같은 반이었고 1명만 다른 반이었습니다. 자, 이 가해 학생, 이번 사건이 일반적인 학폭 사건과 많이 결이 다른 것이요. 그 잔혹성 때문입니다. 엽기성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자, 이물질 무슨 얘기인지 피해 학생 부모님 얘기 들어보시죠. 하루는 또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왔는데 코가 아프다고 계속 코가 아프대요. 이러면서 아파갖고 애가 힘들어하더라고요. 그래서 너 야채 잘 안 먹고 편식하니까 계속 맨날 젤리만 먹고 이러니 변비가 또 된통 온 거라고. 그랬더니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물어보니까 머리 맞고 뭐 몸도 맞고 그리고 자기 백초크 걸어서 기절시켰다고. 그리고 애를 뒤집어서 바지를 벗겨갖고 대걸레로 문을 찔렀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, 뭔 소리예요 도대체? 이게 진짜 폭력의 정도가 너무 또 잔혹해서 저도 전해드리면서 좀 안타까운데 피해 학생 진술에 따르면 네임패드로 이제 쿡쿡 찌르기도 했다고 하고요. 형광펜에 테이핑을 감아서 바지 입은 상태에서 신체 부위를 또 찌르기도 하고 빗자루로 쑤시고 바지를 벗기고 대걸레 자루로 신체 부위를 찔렀다고 합니다. 아이가 이 엉덩이 부위가 좀 아프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가해 학생의 충격적인 행각 때문이었던 겁니다. 가해 학생은 자신이 배우는 유도 기술로 그 목조림 기술인 백초크를 이용해서 기절시키고요. 그만하라고 했는데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. 또 바지 벗기고 입과 코에 캔디도 넣었다고 합니다. 피해 학생들의 진술과 주장에 따르면요. 친구 엉덩이에 사인펜을 꽂고 장난치라고 시키거나 쉬는 시간에 이 마주치면 그냥 뺨을 때립니다. 그래서 너가 왜 맞는 것 같아? 라고 물어보고요. 왜? 라고 대답하면 이유 없어 라고 때렸다고 합니다. 칠판 앞에 한 피해 학생을 서게 한 후에 병뚜껑을 던지려 해서 피하다가 모서리에 머리를 찍혀서 또 피가 났는데 그런 걸로 아픈 척하지 말라면서 반대편 머리를 또 때렸다고 하고요. 이 외에도 배를 걷어 차이고 꼬집 피고 물을 맞고 때리는 폭행 등이 이뤄졌고 수시로 욕설하고 폭언 등이 이어졌다고 합니다. 지금 저 빨간 원 안에 있는 중학교 1학년짜리 유도 선수 학생이 저지른 그 행위들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야, 너 왜 맞는 것 같아? 한 대 때리고 나서 야, 너 왜 맞는 것 같아? 왜? 그럼 더 때리고 말이죠. 자, 이 가해 학생 학폭 학교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. 또 다른 피해 학생 부모님 얘기 들어보시죠. 그냥 걔가 그 무인 편의점에 들어와서 오자마자 저희 아이를 폭행을 하잖아요. 오자마자 걔가 명치 때리고 막 머리 때리고 하는데 저희 아이가 그 와중에도 핸드폰을 켜요. 그 핸드폰을 켠 이유가 용돈 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 너 돈 있냐 없냐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영상은 그 아이가 학교 문방구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물건을 다 고른 다음에 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저희 아이한테 너 와서 결제하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 아이가 들어가서 그 물건을 집어서 결제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가해자가 다시 저희 아이 어깨를 이렇게 퍽 치는 게 있더라고요.
가지가지했네 진짜. 예. 네, 정말 돈까지 뜯어냈는데요. 처음에 보셨던 영상이 한 무인 편의점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. 가해 학생이 무인 편의점으로 들어오자마자 피해 학생의 뺨을 먼저 한 대 치고 이후로도 명치 부분을 툭툭 가격하면서 위협을 하는 듯 합니다. 한 대 칠 것처럼 손을 이렇게 확 치켜들기도 해요, 중간에. 이후에 피해 학생이 휴대전화를 켜고 확인하는 적에 그 용돈 어플이라고 해요.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용돈 어플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. 당시 가해 학생은 돈도 안 가지고 다니냐, 없는 티 내고 다니지 말라면서 부모를 욕하고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. 또 다른 날의 영상이 있습니다. 이건 문구점입니다. 가해 학생이 음료수와 라면 등 간식을 5,000원어치 고르고 피해 학생에게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해서 문구점에 계산 좀 하러 오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. 그리고 피해 학생이 문구점에 왔어요. 가해 학생이 본인이 고른 물건을 피해 학생에게 넘겼다가 다시 받아갔는데요. 피해 학생이 계산을 다 했습니다. 그런데 계산을 마친 후 나가려고 할 때 어깨를 치기도 했습니다. 자, 지금 이 돈 뜯어내고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고 이것도 그렇지만 저는 지금부터 박지훈 변호사님이 말씀해줄 이 내용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. 자, 가장 중요한 거는 계급을 좀 나눈 것 같아요. 왼손, 오른손, 발, 따까리 등등 이 계급을 부여하면서 친구들입니다. 니는 왼손이고 니는 오른손이고 이런 식으로 계급을 부여해서 계급이 높은 사람이 계급이 낮은 사람한테 명령을 하고 또 계급이 낮은 사람은 그걸 따르고 문자 메시지가 있어요. 어디냐 이렇게 하면 가고 있습니다. 학교로 거의 다 왔습니다. 존대를 동급생입니다. 동급생인데도 불구하고 계급을 부여하고 계급에 따라서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. 또 가해 학생이 자기보다 낮은 피해 학생들한테 등굣길에서 동물의 배설물을 먹으라고 하니까 먹는 척만 하고 하니까 그를 또 때렸다고 해요. 정수리를 때렸다고 하고 또 학교까지 가는 또 가까운 길로 다니지 말고 먼 길로 다니라고 강요를 해서 먼 길로 갔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. 또 의도적으로 2층 교실에서 1층 운동장으로 공을 던진 다음에 야 그거 공 가지고 와 라고 시켰는데요. 수업 시작종이 울린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교실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수업도 방해했다고 합니다. 자, 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도대체 뭘 보고 이런 짓을 했을까요? 자, 3월 초부터 3개월 넘게 이 짓이 이어졌습니다. 하지만 피해 학생들은 학교에도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못했죠. 자, 또 다른 피해 학생 부모님 얘기 들어보시죠. 근데 어느 날 우리 뒤에 오금 시스템 먹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 해서 애들 본인은 추궁당하는 것 같았나 봐요.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. 놀다가 그랬다고 학교에서 좀 심하게 그랬다고. 근데 애가 계속 다니며 멍이 들어오고. 아이가 좀 공포심을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건가요? 네, 보복이 무서웠다고. 같이 노는 친구들이 좋든 싫든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네, 그 무리에 이제 끼어야만 안 맞을 수 있고 보복 안 당할 수 있고 이런 거. 자, 교수님. 네,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다 이제 팔이나 다리에 멍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알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너 왜 멍이 들어오니? 그러면은 친구랑 부딪혔어요. 놀다가 넘어졌어요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부모님께서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나중에 정말 하나도 모르고 있었대요. 근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다가 저기 TV에서 이 사건이 나오는 걸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피해자 아이의 멍이 우리 아이의 팔에 난 멍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. 어이. 네, 그래갖고 집에 가서 추궁을 해서 보니까 뉴스를 보다가요. 식당에서 뉴스를 보다가 그래서 보니까 우리 아이도 피해자였던 겁니다.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보복도 무섭고 또 부모님들이 걱정할 것도 싫고 이러니까 얘기를 못 하던 거예요. 지금 게다가 또 가해 학생은 애들한테 이런 말까지 했대요. 우리 엄마가 학교 운영위원이라서 학교는 나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그랬더니 애들이 안 그래도 힘도 센데 이렇게 엄마까지 힘이 있다니까 위축돼가지고 더 얘기를 못했다고 합니다. 자, 이게 어제 이 가해 학생은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. 학부모들은 이 가해 학생 층의 대응에 그런데 실망하고
더 분노하고 계십니다. 당연히 학폭위가 열리고요. 학폭위에서 강제 전학 조치, 뭐 중학교가 사실 의무교육이니까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봐도 무방한데요. 문제는 가해 학생의 아버지의 글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뭐 잘못했으니까 달게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중학교 졸업한 사람들 남자 중학교 다 알지 않느냐. 뭐 이렇게 다 좀 신체 뭐 부위도 좀 찌르고 어릴 적 친구도 바지도 내리고 도망가고 이런 행동 당연히 하는데 이거를 성추행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느냐,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근데 이게 사과문 맞아요? 사과문이라고 한 건데 저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.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데 왜 그걸 받아주지 않느냐,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아니 또 사과를 하는데 받아줘야 될 거 아니냐?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부모는 학폭위 결정을 또 불복해서 이의 신청을 한 상태고요.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생 부모들이 진심으로 이게 사과하는지 궁금하다.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을 왜 하는지 사실 모르겠다. 불복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안 되겠다면서 국회에 국민동의를 청원을 했고요. 이 가해 학생, 뭐 중학교 학생이긴 하지만 형사 고소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. 이 가해 학생 아버지, 아까 그 박 변호사님이 전해주신 사과문을 쓴 그 아버지한테 저희 제작진이 현재 입장이 어떤지 좀 다시 물어봤습니다. 이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고 싶다. 아이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. 하지만 그 밖의 입장은 공개되길 원치 않는다라고 했습니다. 저희 제작진이 통화도 했는데 그 통화를 인용하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.